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클로버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클로버옷의 주가가 좀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숨만 고르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와 줄 건지 아니면은 상승 동력을 잃은 건지 주주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클로버옷의 향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분명한 숨고르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우리가 요 기사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125조 원을 투자를 해서 로봇 파운드리 이거를 지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무려 125조 원입니다. 자, 단순히 이제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장재훈 부회장이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피지컬 AI와 이제 로봇 파운드리다. 그래서 자, 그럼 이거는 클로봇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차 이야기 아니냐라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클로봇 주주분들이시라면은 이 기사에 가슴이 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현대차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로봇을 그냥 자동차처럼 찍어내겠다라거든요. 매스 프로덕션.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이제 연간 나오는 자동차가 뭐 100만 대가 넘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휴머노이드를 자동차처럼 매스 프로덕션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은 수십만 대의 휴머노이드가 쏟아져 나오면은 그 로봇들은 도대체 누가 움직이고 누가 관제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클로봇의 주가 포인트 얘가 그냥 단기로 얼마나 올라갈 거냐.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얘가 차트를 봤을 때 여기에서 올라가지고 끝나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고개를 다시 한 번 더 치켜 세워주느냐 요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어차피 오르긴 올라요. 지금 숨고르기니까 기술적으로도 올라. 근데 이왕 먹을 수 있는 거 저는 더 크게 먹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현대차가 몸을 만듭니다. 이 로봇의 몸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엔비디아와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뇌도 만들겠죠. 브레인도. 그러면은 이거예요. 이 뇌와 육체죠, 바디. 뇌와 육체를 연결하는 이 신경망. 이걸 이제 OS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맞냐 이겁니다. 손은 누가 키우냐.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차의 이 125조 원 로봇 파운드리 프로젝트가 왜 결국 클로봇이라는 종착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 주주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로봇 파운드리라는 좀 단어에 집중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이 반도체 파운드리 말 그대로 설계 도면을 가져오면은 미친 듯이 찍어 주겠다가 이게 파운드입니다. 이 개념이 그렇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에 현대차의 대량 생산 노하우를 합쳐서 로봇 가격을 확 낮추고 품질을 이제 표준화하겠다. 근데 기사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조 경험이 부족한 첨단 로봇 스타트업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곧바로 상업화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제공해 로봇 생태계 확산을 가속할 것이다. 즉 앞으로 현대차 공장에서는 이제 현대의 로봇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기업들의 다양한 로봇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은 자, 이 하드웨어가 쏟아져. 그러면은 현대차가 이 하드웨어 패권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 로봇들은 결국 다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이러한 지금 이 제조 경험이 부족한 첨단 로봇 스타트업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수십만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업들의 로봇을 현대차가 생산을 해줘. 그러면 그 로봇들은 현장에 투입이 될 목적으로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 로봇들이 그냥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그냥.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차 로봇계 아시죠? 스팟. 로봇계 스팟만 보시더라도 얘가 이제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자율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거는 그러면 누가 패권을 쥐냐 이거예요. 현대차가 이 하드웨어, 육체의 패권을 진다라고 하면은 신경, 우리 몸의 신경처럼 뇌에서 우리 몸의 신경을 내려야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신경, 이거는 누가 패권을 쥐냐 이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는 현대 오토에버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뉴스가 11월 24일자 엊그저께 나온 뉴스인데 자, 요 뉴스를 보시면은요. 이 현대차는 나는 그냥 하드웨어 패권만 가져갈게 이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직접 개발, 이걸 하려고는 했지만 이게 지금 현재 클로봇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지만은 현대 오토에버가 뭐 맘만 먹으면 개발자 수백 명 투입해서 당장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소프트웨어, 신경망에 해당하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안 하겠다. 왜? 실익이 적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뭐야 그러면은 신경망은 그러면은 이 패권 자체를 클로봇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림이 마무리가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대차가 이제 파운드리 해서 찍어내버리면은 클로봇은 그 신경망에 대한 패권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금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신경망, 통합 관제. 왜냐면은 매스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대량의 로봇들이 나오잖아요. 로봇들이 나오면은 얘네들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작업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가 이제 다 통제, OS,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야지 로봇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클로봇이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현대 오토에버가 하지 않고 클로봇이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현대차가 영업해 주는 거예요. 클로버 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방석에만 앉아 있어. 방석에만 앉아 있고 내가 125조 투자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고객사 모아올게. 그래서 내가 생산해 줄게. 그러면 클로버 너는 거기에다가 신경망, OS만 너가 공급해 줘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의 생산량이 늘면 늘수록 클로봇의 소프트웨어 탑재량은 폭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클로봇이 가진 구조적 성장성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장재훈 부사장이 이제 이때 타운홀 미팅에서 피지컬 AI 강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단순 휴머노이드만 또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물류 분야, 그리고 이제 건설, 컨스트럭션이죠. 컨스트럭션 분야와 심지어 이제 웨어러블에 대한 이런 로봇까지 파운드리를 지금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공장용 로봇은 정해진 길만 가면 돼. 근데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지 뭐 물류 로봇, 그렇죠. 일반 가정용 로봇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환경에서 이기종 로봇들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 한 번에, 그냥 여러분들, 한 번에 제어하는 게 클로봇의 크롬스입니다. 지금 이거를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가 암시해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클로봇의 밥그릇을 그냥 현대차가 걷어찰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클로봇의 밥그릇은 클로봇 혼자 먹되 오히려 더 넉넉히 먹어서 더 자라나라고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배려해 준 것도 있어요. 현대 오토에버는 사실상 하려고 했는데 실익이 적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실익이 적다라는 것보다는 고객사를 이제 외부 파운드리를 유치를 해야 되니까는 소프트웨어를 또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또 이제 검증을 받는 게 쉽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맞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이게 비일비재하게 되면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버립니다. 현대 오토웨이와 하게 되면 이러한 난관을 또 봉착해야 돼요. 근데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중국의 유니트리죠. 유니트리 쪽에다가도 검증을 받았고 자회사 로아스죠. 로아스가 실질적으로 20여 개의 휴머노이드 기업들과 이미 협업을 하고 있으면서 검증을 또 다 끝냈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클로봇은 현대차 이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눈앞에 이 주가 등락에 있어서 일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국 지금 클로봇은 현대차라는 휴머노이드 생태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기업의 초창기를 보고 계신 겁니다. 클로봇의 매출 지키는 미래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3분기 누계 매출 어떻게 됐습니까? 전년 대비 양호하게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흔들리면 안 된다. 다만 클로봇이 이런 현대차 휴머노이드 생태계에서 정말 척추뼈와 같이 중추 기업, 이 정말 핵심 기업인 것은 맞지만 결국 이 수익이라는 게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되잖아, 우리가. 여러분들.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것은 자, 결국 올라갈 텐데 기다리는 것 자체가 지루하실 순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클로봇 주주분들 중에서는 매일매일 소소하게 뒤에서 또 챙길 건 다 챙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성적표의 법칙이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이 잘 나가는 90점짜리 우등생을 100점짜리로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10점 올리는 데 있어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잠시 방황해가지고 이 30점으로 떨어진 친구들, 이 친구들을 50점이나 70점으로 올리는 거는 이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쉽고 빨라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장 뚫고 올라간 종목들, 먹을 게 과연 크게 있을까요? 우리는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이 저평가된 30점짜리 종목을 잡아야 이 지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 지난 이제 11월 19일, 자 저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자, 조작된 메시지가 아니고 수정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누르면 이렇게 다 하나하나 반응을 하는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방에서 노타가 바로 이 저평가 30점짜리였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 이 노타죠. 노타의 차트 신규 상장주입니다. 얘도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노타가 이렇게 밀렸을 때, 그리고 차트로만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호가창에서도 제가 이렇게 증거를 이제 남겨드렸고,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은 딱 이거였습니다. 남들 다 이렇게 저번 시장 급락해서 도망갈 때 얘는 원래 80점짜리였거든요. 노타가 80점짜리였는데 오늘 상한가 갔죠. 억울하게 지금 시장으로 인해서 30점까지 밀렸구나.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31,600원 이하, 28,850원 이하. 근데 3차 매수가 이탈이 되면은 오히려 비중은 위에서 매수했던 것보다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노타라는 종목은 결국 이때 수요일날 추천드린 거예요. 이때 요날부터 실제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 계신 클로버 주주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매매를 하신 내역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매수가 31,600원 대비 오늘 상한가까지 보시면은 대략 단기 50% 올랐습니다. 단기 50%. 그래서 바로 30점짜리를 80점에 파는 저만의 성적표 매매 기법인데, 이런 종목들 최근 시장 급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클로버 기다리시는 동안에 저랑 같이 흙 속의 진주를 발굴해서 매일매일 남들 다 뒤에서 챙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매일매일 일당 챙겨 가보시자고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성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30점에서 출발 준비를 마친 히든 종목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30점도 과해요. 이 주식은 이제 20점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90점까지 갈 만한 본격적인 현실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어떤 주식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요거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개 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에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지를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자, 구조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인지질은 이 만두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개원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치로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는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